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전기차 수요 둔화 국면에서 ESS가 과연 이 국내 2차 전지 업체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ESS가 실적과 이제 신용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 ESS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이제 업체별로 ESS의 실적 시나리오 분석과 또 주요 업체별 신용도상 주원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외형적인 성장세는 지속을 하고 있지만 이 과거 대비 최근 성장 속도는 확연히 둔화된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지역별로 이 전기차 수요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국내 업체의 주요 영업 지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여러 국가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도 이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현재 7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세 장벽이 높은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환경 하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셀과 소재 업체의 실적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이제 낮은 가동률과 또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또 AMPC 수의 규모는 24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는 연결되지는 못했고요. 또 오른쪽에 재무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투자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차입 증가세는 소폭 완화된 모습입니다. 소재 업체들도 이제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5년도의 영업 적자 규모 폭 자체는 이제 전년 대비 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업체들의 일회성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반영된 결과로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본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개선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양극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취약한 상황인데요. 이 해당 업종들은 이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요 충격에 좀 더 민감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 부담은 이제 커버리지 지표를 보시면은 셀 업체 대비해서는 보다 과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사업 환경은 현재 다소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S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S, 즉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전력의 생산과 소비 간의 시차를 조정하는 설비로서 이 전력망 안정화와 또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등이 주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상 전원이나 보조 설비의 역할이 강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힘입어서 전력망 운영과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로서 좀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ESS는 이 설치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이제 전력망 연계형과 또 수요자 설치형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 이제 재생에너지 연계와 또 개통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력망 연계형의 이제 시장 비율이 약 70%에서 80%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가 좀 확대가 된다면 이러한 유틸리티 ESS형 의 비중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90% 수준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런 변화 속에서 ESS는 이 전기차 외에 추가적인 배터리 수요처로서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좀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인 이제 블룸버그 NF에 따르면은 2035년에는 현재 규모 대비해서는 약 2.5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S의 수요 기반은 이제 좀 전기차와는 다른 이 데이터 센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자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발전 설비나 인프라 확충 속도는 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이제 ESS는 전력망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설비로서 역할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 타겟 시장 중에서는 이 세계 2위 시장인 북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북미에서는 이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 국내 업체들은 현지 생산 캐파 확대랑 또 중국산 관세 이슈로 인해서 점차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ESS의 어떤 수요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런 ESS가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고려해야 될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ESS의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ESS와 전기차와의 특성을 좀 차이를 감안을 했을 때 이 2차 전지 업체 관점에서 ESS는 전기차의 대체제라기보다는 좀 보완적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ESS의 시장이 이제 성장세가 높다고는 하지만 이 전기차 수요 둔화분을 상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이제 글로벌 ESS용 배터리 침투율은 약 20%대 후반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적인 성장 비율이나 이 전기차 대비 절대적인 규모 차이를 감안을 했을 때 글로벌 배터리 내에서 이제 ESS의 비중은 약 30% 내로 좀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배터리 종류 측면에서도 이 단가가 낮고 경쟁이 치열한 LFP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LFP 같은 경우는 셀 단가나 마진 측면에서 상방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앙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글로벌 ESS용 배터리팩 가격은 2025년 들어 지금 전기차용 가격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을 할 때 이 셀 구조적으로 초과 이익을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는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ESS는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좀 보완적인 역할이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업체로 범위를 좀 한정을 해보자면 이 국내 업체들에게는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가 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제 현재로서는 40%를 넘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이나 투자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이제 영내 조달 요건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 점차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채택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미의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이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좀 수주 여건 측면에서 중국 대비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성장성과 기회 요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성장 국면에서 또 함께 점검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ESS 역시 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가격 경쟁 심화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과거 태양광이나 LCD 패널 산업에서 사례에서 봤듯이 이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의 캐파 확대는 결국에는 치킨 게임으로 좀 전개된 바가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중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LFP 중심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장 내 경쟁 강도 또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가격 경쟁 리스크 외에도 이 ESS는 구조적으로 생산 측면에서 좀 수급 쇼티지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ESS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설비의 어떤 라인 전환을 통해서 비교적으로 이제 생산 능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역설적으로 이 공급 전환 속도가 빠른 구조로 인해서 이 수요가 확대가 되더라도 공급 또한 빠르게 따라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초과 이윤의 창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수주가 좀 둔화가 된다거나 이 전방 수요가 생각보다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 고정비 부담이 또 이제 업체들에게는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요 업체별로 ESS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나리오는 저희는 이제 국내 배터리셀 3사를 대상으로 이제 했고요. 또 ESS용 LFP 배터리를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세 부담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했고 또 AMPC 효과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 세부 수치 자체보다는 이 ESS 사업이 각 업체의 매출과 이 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초점을 잡았습니다. 매출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미시건 공장을 중심으로 북미 내에서 이 생산 대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50기가와트시 그리고 또 27년에는 7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이 캐파가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ESS 수요를 매출로 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슬란티스 JV 공장 내에서 ESS 생산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당장의 단기적인 매출 확대폭은 좀 다소 제한적으로 추정이 되고요.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 매출 부분에 좀 기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SK 오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 ESS 생산 초기 단계로서 이 매출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 결국에 이 매출 기여 시점과 규모 자체는 이 업체별 생산 역량과 전환 속도에 따라서 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익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부문에서는 당분간 부진한 이익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ESS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 결국에 영업이익의 ESS 영업이익의 약 90% 가량은 이 AMPC 보조금에 좀 기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부터 이제 캐파 가동이 바로 가능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이제 약 1조 원 가량의 이제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시점 차이로 인해서 이 기여가 27년도 이후부터 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 벤처 생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AMPC를 이제 상당 부분 이 완성차 업체에 이제 배분해야 되는 반면 ESS 같은 경우는 이 AMPC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생산 구조의 비중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배터리 출하량 대비 이 실질적인 이익 기여 비율은 전기차보다는 ESS가 좀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시나리오 테스트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ESS로의 전환이라는 대줄기는 모두가 같지만 업체별로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매출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북미에서의 생산과 판매가 중심이 될 전망이지만 이 북미 외의 지역 수요 또한 이 매출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익 측면에서는 AMPC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이 당분간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좀 민감도가 높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실적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저하된 실적을 좀 일부는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이 현재의 신용도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ESS 대응력과 또 사업 구조에 따라서 이 실적 개선 속도에는 업체별로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향후에는 이 ESS의 실적 기여 수준과 또 전기차 부문의 실적 양상을 중심으로 신용도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주요 업체별 신용도상 주안점을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4분기 이후 이 지금 2개 분기 연속 AMPC 포함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이 실적 회복 가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ESS 선발주자로서 이 ESS 사업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익 창출 개선을 노리는 만큼 이 해당 사업의 이 실적 가시화 여부와 또 이익 기여 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이 전반적인 캐펙스 투자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또 혼다 조인트 벤처 유형자산 매각 등의 방안 등이 일정 부분 재무 부담 완화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재무 부담 통제 전략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SK온입니다. SK온은 이 배터리 부문에 좀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켄터키 공장 매각에 따라서 당분간 또 포대양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ESS 사업 또한 상대적으로 좀 후발주자로서 어떤 실적의 보완축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올해는 이제 SK N무브 합병 효과가 좀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전기차 부문의 부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 부문의 부진 정도와 또 이 배터리 외 부문의 실적 수준이 SK온의 신용도상 핵심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 재무적으로는 이제 2026년에는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결국에는 실제 재무 부담의 축소 수준과 또 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주요 시장인 미국의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출하량 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주요 고객처인 얼티엄 셀즈가 또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이런 좋지 않은 영업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전방 업체들의 낮은 가동률이나 이런 중국과의 경쟁 등을 감안을 할 때 이익 창출력 회복은 당분간 좀 더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 최근 LFP 양극재 양산을 좀 계획을 하지만 이 부분이 매출 가시화까지 연결되기에는 좀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은 이 판매량, 결국에 양극재 판매량과 이 가동률의 회복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재무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은 이 캐펙스 투자 부담이 좀 남아 있다는 점이 신용도상 부담 요인인데요. 이 캐나다 공장에 대한 아직 잔여 공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LFP 양극재나 이제 음극재 원료 등과 같은 신규 이제 증설 계획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른 차입 부담 추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SS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강한 상황인데요. K배터리가 ESS에서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ESS 시장을 보면은 성장의 상당 부분이 정책적인 영향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정책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과연 ESS 시장의 성장이 지속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 가격이 물론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에 대비해서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점 자체는 이제 뭐 시장 조사기나 기관이나 이런 자료에 따르면 한 28년도 이후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에서 이 가격 경쟁력은 국내 업체가 좀 여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공급망 안정성이나 이 거래 신뢰도 측면에서는 이 국내산이 중국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엣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내 업체라고 또 보이고요. 그리고 또 거래 안정성, 거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대형 ESS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도 물론 당연히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이 결국에는 어떤 품질이나 어떤 납기 같은 어떤 정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 대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질문 주셨던 게 이게 지금 정책 때문에 이렇게 좀 성장이 되는 것처럼 성장이 되지만 정책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ESS 시장 성장은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구조적인 이 성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초기에는 지금 성장률이 좀 높긴 하지만 또 이 구조적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성장은 계속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부분이 향후에 좀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성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다음 질문도 2차 전지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회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이제 29년 1월까지는 이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반전은 좀 기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전년도의 세액공제 이 종류에 따른 어떤 역기저라든가 또 정책 공백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전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또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대체 수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회복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28년도 초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전기차를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도 그런 보조금 이유도 있는 것처럼 결국엔 가격이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가격은 점진적으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8년 정도 시점에서는 이 배터리 가격에 좀 의미 있는 하락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 시점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확충될 거기 때문에 또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28년도 초부터는 좀 의미 있는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